조선의 궁궐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운명은 출생 순간 이미 절반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딸인가 누구의 소생인가, 정녀인지 서녀인지 그 미세한 구분이 한 여인의 평생을 가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57년 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반정공신이었고 집안은 크고 강했지만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서녀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첩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가 오를 수 있는 자리,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녀가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녀가 훗날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많은 자녀를 낳는 후궁이 됩니다. 왕이 특별히 불러 어이를 보냈고 궁궐 예법을 미리 익히게 했으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의 곁을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녀가 낳은 자녀는 무려 7남 3녀 총 10명. 왕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애와 다산 그 두 가지가 그녀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갑자사화라는 광풍 속에서 장남이 휘말렸고 그녀는 직첩을 잃고 궁궐에서 밀려났습니다. 왕의 사랑도 일생의 공로도 정치의 칼바람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1506년 폭군이 쓰러지고 새로운 왕이 오르자 그녀는 다시 궁으로 불려옵니다. 중종은 그녀에게 수기라는 품계를 돌려주었고 그녀는 말년의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녀는 새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서녀로 태어나 왕의 총애 속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모든 영광보다 더 길게 남은 것은 끊임없이 흔들렸던 삶과 그 속에서도 묵묵히 버티며 살아낸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조선 왕실 최다 출산 후궁 성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신분의 벽은 끝내 넘지 못했던 여인. 폭정과 반정, 사랑과 총애, 추락과 복권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수계 홍씨의 삶을 지금부터 펼쳐보려 합니다. 수계 홍씨의 아버지는 홍일동이라는 인물입니다. 홍일동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관료였으며 세조시대의 반정공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즉 수계 홍씨의 할아버지는 홍상직이라는 인물로 1424년에 사망했습니다. 홍일동은 1412년경에 태어나 146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대식가로 유명했다고 전해집니다. 홍일동에게는 정실 부인이 있었으니 바로 남평문 씨였습니다. 남평문 씨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 홍효문과 홍효성 그리고 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수계홍 씨는 정실 부인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노씨라는 측실이었습니다. 즉 수계홍 씨는 서녀였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도에서 서녀는 아버지가 양반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홍일동의 동생이 바로 그 유명한 홍길동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존 인물 홍길동은 우리가 소설에서 아는 의적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실제 홍길동은 전국구급으로 악명 높았던 흉악한 도적이었습니다. 홍길동의 형이 홍기동이었고 또 다른 형이 바로 수계 홍씨의 아버지 홍일동이었던 것입니다. 수계 홍씨가 궁궐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기와 경로를 제시하고 있어 그녀의 입궁 과정에 대해 흥미로운 논점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매우 극적이고 운명론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어린 홍씨가 아버지 홍일동을 따라 궁중의 잔치를 구경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는 세조가 재위하던 시기였고 자산군이었던 어린 성종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산군은 어린 홍씨를 보고 그녀의 관상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관상학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고 특히 왕실에서는 후궁을 간택할 때도 관상을 고려했습니다. 자산군은 어린 홍씨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관상이 남다르니 뒷날 필시 귀한 자식을 많이 낳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자산군은 즉시 홍씨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왕실의 명령으로 한 소녀의 미래가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성종과 홍씨는 동갑이었기에 당시 두 사람 모두 어린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홍씨가 선뜻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녀가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궁궐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규율과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둘째, 이미 다른 혼처가 정해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반가의 딸이라면 일찍부터 혼처를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서녀라는 신분 때문에 주저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반정공신이었지만 어머니가 측실이었기에 자신이 왕의 후궁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주저하자 임금은 다시 입건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닌 권유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왕실이 그녀를 얼마나 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469년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예종도 제1년 2개월 만에 승하하고 1469년 11월 자산군이 1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성종이 되었습니다. 1470년 성종 즉위 첫해 14세가 된 홍씨에게 성종은 특별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어이를 보내어 건강 상태를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앞으로 후궁으로 맞이할 사람의 건강을 미리 점검하는 절차였습니다. 또한 대궐에서 궁중의 법도와 왕실의 예절을 알고 익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입궁하기 전에 궁중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일종의 예비 교육기간이었던 셈입니다. 입궁한 지 2년이 지난 후, 즉 1472년경 성종은 16세가 된 홍씨와 혼인하여 그녀를 종사품 수건에 봉했다고 합니다. 이때 성종도 16세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더 일반적인 과정을 따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홍씨는 양반가 출신으로 먼저 궁인으로 입궁했다가 14세 때 성종의 후궁으로 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궁인이란 궁궐에서 일하는 여성 관리를 말합니다. 양반가의 딸들도 궁인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특히 서녀의 경우 궁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 양반가에서는 서녀를 정려와 똑같이 혼인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경로를 따랐다면 홍씨는 궁인으로 일하면서 왕의 눈에 들었고 그 결과 후궁으로 간택되었을 것입니다. 1481년 성종 12년에 종사품 수건으로 정식 봉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종실록 14년 6월 12일 기사에는 수건 홍씨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성종실록 21년 4월 27일 기사에는 수경 홍씨로 진봉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일까? 두 이야기는 시기와 과정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472년경 입궁, 두 번째 이야기는 1481년 수건 봉작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진실은 이 두 이야기의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궁중잔치에서 성종의 눈에 띄었고 이후 궁인으로 입궁하여 일하다가 성종이 왕위에 오른 후 정식으로 후궁에 봉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1470년대 초반에 이미 입궁했으나 정식으로 수건의 품계를 받은 것은 1481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실제 입궁 시기와 공식 봉작 시기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분명한 것은 홍씨가 성종의 후궁이 되었고 그의 깊은 총애를 받아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관상을 보고 귀한 자식을 많이 낳을 것이라던 예언은 7남 3녀라는 결과로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수계 홍씨는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후궁입니다. 그녀가 낳은 자녀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478년에 태어난 장녀 해수공주 이수란입니다. 해수공주는 1490년 성종 21년에 혼인하였습니다. 당시 어머니 홍씨는 종사품 수건으로 후궁 중 가장 낮은 품계였습니다. 성종은 해수공주의 시아버지가 될 신종호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옹주가 귀하게 자라서 시부모에 대한 예를 모르겠지만 예의를 지키며 예의를 가르쳐달라. 겉으로는 공손한 부탁이었지만 실상은 내가 딸자식 귀하게 키웠으니 버릇없다고 잔소리하지 말고 잘 달래가며 가르쳐라는 반 협박이었습니다. 훗날 중종도 자신의 딸 효혜공주의 시아버지 김한로에게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481년에는 장남 완원군 이수가 태어났습니다. 완원군은 1509년에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482년에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차남 회상군 이영과 삼남 견성군 이돈입니다. 회상군은 1512년에 31세로, 견성군은 1507년에 26세로 요절했습니다. 1486년에는 차녀 정순옹주 이봉란이 태어났습니다. 1488년에는 사남 이강군 이회가 태어났습니다.
이강구는 1552년까지 살아 65세의 장수를 누렸습니다. 1489년에는 오남 경명군 이침이 태어나 1526년에 3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491년에는 육남 운천군 이인이 태어났습니다. 운천군은 1555년까지 살아 65세를 누렸습니다. 1492년에는 칠남 양원군 이이가 태어나 1551년까지 살아 60세를 향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93년에는 삼녀 정수공주 이열한이 태어났습니다. 정수공주는 1573년까지 살아 무려 81세의 장수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수계 홍씨는 칠남 삼녀 총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 후궁 중 최다 출산 기록입니다. 성종의 다른 후궁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칠남 삼녀를 낳았다는 것은 수계 홍씨가 성종으로부터 굉장한 총애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후궁은 자녀를 낳으면 품계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왕자를 낳으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조선시대 후궁의 품계는 모두 9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품계는 정일품 빈이었고 그 아래로 종일품 귀인, 정일품 소의, 종일품 수계, 정산품 소용, 종산품 수경, 정사품 소원, 종사품 수권, 그리고 가장 낮은 종호품 상침이 있었습니다. 후궁이 왕자를 낳으면 대체로 빈의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종의 다른 후궁들 중에는 왕자를 낳아 빈에 봉해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산군의 어머니인 유씨는 왕자를 낳아 수귀에서 귀인을 거쳐 빈에 봉해졌습니다. 그런데 수계 홍씨는 무려 7명의 왕자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종 제2기간 동안 종산품 수경까지만 올랐습니다. 성종이 사망할 당시 그녀는 종산품 수경이었습니다. 연산군 때 정산품 소용으로 한 단계 진급하였고 종이품 수기로의 승진은 중종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평생 빈의 지위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품계 상승이 더뎠을까요? 왜 7명의 왕자를 낳고도 최고 품계인 빈에 오르지 못했을까요? 답은 그녀의 출신에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수계 홍씨는 서녀였습니다. 아버지 홍일동은 세조 때의 반정공신으로 결코 한미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동지중 추부사라는 높은 관직을 역임했고 그의 형제 중에는 정승을 지낸 이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후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친정 집안의 위상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핵심은 적서구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높은 양반이라 해도 어머니가 천첩이거나 측실이면 그 자녀는 서울로 분류되었고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녀의 경우는 더욱 차별이 심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첩의 자식을 본부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없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서자라도 왕의 자식이면 왕비의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일반 양반 가문에서는 철저히 적서가 구분되었고 서녀는 과거 응시도 할 수 없었으며 혼인에서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홍씨는 아버지가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측실노시였기에 서녀였고 따라서 온전한 양반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품계 상승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1490년 장녀 해수공주가 혼인할 때의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성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수공주의 어머니인 홍씨는 종사품 수건으로 후궁 중 가장 낮은 품계였다. 이미 3명의 왕자와 1명의 공주를 낳은 상태였는데도 여전히 가장 낮은 품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성종은 분명 홍씨를 총애했습니다.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녀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총애를 품계로 온전히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분제도라는 조선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녀 출신의 후궁을 빈으로 삼는다면 이는 적서 차별이라는 신분 질서에 큰 균열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왕이라 해도 함부로 그 선례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의 반발도 거셌을 것입니다. 성종에게 그토록 총애를 받고 수많은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신 때문에 빈까지는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왕의 총애도 7명의 왕자를 낳은 공로도 신분의 벽을 완전히 넘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제약이 오히려 그녀의 자녀들에게는 안전장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계가 높지 않았기에 정치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투쟁에서 비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아들들은 대부분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았으며 그 덕분에 자손을 번창시킬 수 있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연산군 10년인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화는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까지 화를 입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수계 홍씨의 장남 완원군 이수가 갑자사화에 연루되었습니다. 완원군이 정확히 어떤 혐의로 연루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갑자사화의 광풍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규례에 따르면 왕자가 영모나 대역죄에 연루되면 그 어머니인 후궁도 직첩을 빼앗기고 패출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계 홍씨도 이 규례에 따라 직첩을 빼앗기고 패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패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산품 소용에서 종산품 수경으로 강등되는 정도로 처벌이 멈췄습니다. 아마도 7명의 왕자와 3명의 왕주를 낳은 그녀의 위상과 다른 아들들의 존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509년 완원군은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홍씨는 장남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1506년 9월 28일 중종반정이 일어났습니다.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이 폐위되고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라 중종이 되었습니다. 중종반정 이후 연산군 시대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복권되었습니다. 수계 홍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종 1년 9월 2일 중종은 수계 홍씨에게 다시 후궁의 예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종이품 수기에 봉해졌고 자수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갑자사화로 인해 강등되었던 풍계를 회복한 것을 넘어서 성종 제2시절에도 받지 못했던 풍계까지 받은 것이었습니다. 중종이 수계 홍씨를 우대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그녀는 중종의 아버지인 성종의 후궁이었으므로 왕실 어른으로서 예우해야 했습니다. 둘째, 그녀의 아들들 중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이들은 중종의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셋째, 갑자사화의 피해자를 복권함으로써 연산군 시대와의 단절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수궁은 후궁들이 거처하던 곳입니다. 수계 홍씨는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수계 홍씨는 비교적 평안한 만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자수궁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식들을 먼저 보내는 슬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1507년에는 삼남 견성군 이돈이 2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509년에는 장남 완원군 이수가 29세로 1512년에는 차남 해상군 이염이 31세로 요절했습니다. 세 아들을 연이어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남 완원군은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슬픔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1510년 10월 24일, 음력 9월 12일 수계 홍씨는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과 동갑이었던 그녀는 성종보다 1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녀의 묘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산 38-1에 조성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녀의 묘가 남아 있습니다. 수계 홍씨가 낳은 7명의 왕자들, 완원군, 회상군, 견성군, 익양군, 경명군, 운천군, 양원군의 후손들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번창하였습니다. 특히 익양군, 운천군, 양원군은 각각 60세 이상의 장수를 누렸고 많은 자손을 두었습니다. 이들의 후손들은 조선 왕실의 반계 종친으로서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이 왕자들의 후손들이 합심하여 공통조상인 수계 홍씨의 기신제를 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를 기리는 의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계 홍씨가 단순히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을 넘어 그 자녀들이 모두 잘 성장하여 가문을 이어갔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왕위를 잇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자손들은 조선 왕실의 중요한 반계로서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수계 홍씨의 삶은 조선시대 여성의 삶, 특히 후궁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 신분제도의 엄격함입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받고 7남 3녀를 낳았지만 서녀라는 출신 때문에 비내 지위까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는 왕의 총애로도 쉽게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둘째, 다산의 의미입니다.
조선시대에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지속적인 총애를 받았다는 증거였고 후궁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셋째, 정치적 부침입니다. 갑자사화 때 장남이 연루되어 강등되었다가 중종 반정 후 복권되는 과정은 후궁도 정치적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모성입니다. 새 아들을 먼저 보내야 했던 그녀의 슬픔은 시대를 초월한 어머니의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후궁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었지만 그녀 역시 자식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수계홍 씨는 1457년에 태어나 1510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54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만 동시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성종과 동갑으로 태어나 그의 후궁이 되어 7남 3녀를 낳았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후궁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서녀라는 출신 때문에 최고의 품계까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갑자사화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강등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중종 반정 이후 복권되어 수기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새 아들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 겪었지만 나머지 자녀들이 잘 성장하여 후손을 번창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의정부시 녹양동에 자리한 그녀의 묘는 조용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후손들은 해마다 모여 공통 조상인 그녀를 기리는 제사를 올립니다. 수계홍 씨, 조선 성종의 후궁, 7남 3녀의 어머니. 그녀의 삶은 조선시대 한 여성의 삶이자 동시에 조선 왕실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